안녕하십니까. 저희 역삼중 내신 대비 관련해서 저희 설명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중등부 수학팀장 원다송이라고 하고요. 오늘 신청자 분들이 꽤 계셨는데 너무 빈자리라 공간이 조금 이제 여유가 넘치는데 우선은 제가 빈자리가 안 느껴지도록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우선 저희 아이들 내신 대비 현재 1학년 어머님들 대상으로 제가 설명회를 준비하다 보니까 위에 뭐 형이나 누나, 언니, 오빠가 있더라도 1학년 기준으로 한번 그 생각을 해보아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머님들이 생각하시기에 수학을 잘하는 것이랑 수학 시험을 잘 보는 건 같을까요? 혹은 다를까요? 제 생각엔 같진 않거든요. 이걸 제가 어떻게 느꼈냐면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때까지는 제가 수학을 잘 하는 줄 알았어요. 저 되게 수학적 인재인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뭐 중고등학교 수학 성적은 물론이고 다 좋아서 그리고 제가 그 과목을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대학교 전공도 수학 전공을 지원하고 이렇게 그 공부를 하면서 지냈는데 제가 대학교 가고서 수학 전공 공부하면서 제가 수학을 잘하는 인재는 아니었다는 걸 느꼈거든요. 그냥 고등학교 때까지 시험을 잘 보는 애였구나. 고등교육과정까지는 그게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전공을 해보면 확실한 그 고등교육과정의 격이 다르다는 게 느껴지거든요. 근데 고등교육과정까지는 수학 시험을 잘 보는 게 가능합니다. 수학을 잘하는 아이가 아니더라도. 근데 잘하는 아이가 꼭 시험을 잘 보지도 않습니다. 어머님들 이제 1학년 내신 대비 해보시고 애들 시험 끝나고 돌아와서 하는 말이 꼭 있어요. 엄마, 내가 다 풀었는데 검토도 했는데 하나 실수했어. 내가 여기에서 뭘 놓쳐서 잘못 봤어. 그래서 100점을 아쉽게 놓쳤어. 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건 어떻게 보면 진짜 실력일 수 있거든요. 이 친구가 정말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학생일지라도 그 시간 안에 못 풀었다는 건 시험을 잘 보는 애는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잘 고민해 보시고 이게 되게 얼마나 중요한 포인트인지를 어머님들이 꼭 가져가셔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첫 번째 그 주제로 설명을 드리고요. 그러면 우리 친구들이 현재 1학년 2학기 시험을 보면 어떤 성적이 나올까는 사실 크게 시험이 어렵진 않아요. 그래서 휘문중 기준으로는 작년 2024년에 수학 시험 평균 점수가 1학년 2학기 수학 점수 평균이 87.2예요. 그럼 거의 90점에 가까운 평균이 나오죠. 그리고 심지어 A 성취도 인 친구들이 전체의 57.6%나 나오거든요. 그러면 휘문 중에서도 이러고 그 다음 대청중 기준으로는 평균이 84.9점. 그리고 A 성취도 나온 학생이 43.8%. 이게 그나마 좀 적은 편이고요. 뭐 또 순명으로 넘어가면 순명여중은 평균이 83.8%, A 성취도는 54.1%가 나와요. 어쨌든 이 근방에서 대부분의 학교들이 평균이 8, 90점대, 심지어는 A 퍼센테이지가 반 이상이 받는다라는 거. 그러면 아이들 내신 대비를 굳이 그렇게 빡세게 시킬 이유가 사실 없잖아요. 근데 어 당연히 예상하실 수 있겠지만 1학년 때 성적이 2학년으로 가져가기 쉽지 않고 2학년 성적 3학년으로 가져가기 쉽지 않고요. 또 3학년에서 고등학교는 중3에서 고등학교는 정말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혹시 선배 어머님들한테 많이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중3에서 고등과정 내신의 갭은 엄청나거든요. 이 근방에서 뭐 대청 중이든 뭐 어디 뭐 지금 휘문 중이든 대명 중이든 어떤 학교든 역삼 중이든 그 학교에서 100점 받았던 학생이 고등학교 가서 1등급 받는 게 아니에요. 지금 구조상으로는 예전 9등급제에서 5등급제로 변경됐기 때문에 1등급 컷의 퍼센테이지가 매우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100점 맞은 애들이 전부 다 1등급을 받을 것이다. 그건 오산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A 퍼센테이지를 보시면 알겠지만 대부분 중학교는 그 고등학교의 변별력과 많이 차이가 날 겁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작년이 아니라 지난 학기에 예를 들어 중1은 아니지만 개포중 기출로 보시면 개포중이 이 근방에 학교가 생긴 지 얼마 안 되잖아요. 뭐 기록된 누적 테스트 그 누적된 뭐 실제 기출도 없고 생겼을 막 당시 작년 기출 같은 경우에 크게 어려운 학교는 아니었거든요. 근데 작년 3학년 기출에서 갑자기 난이도가 급상승을 해버려요. 3학년 1학기 중간고사에. 그래서 어떤 현상이 벌어졌냐면 찍은 애들이 점수가 더 잘 나왔어요. 찍어서 맞은 애들이 훨씬 더 점수를 많이 받아버리는 바람에 문제를 풀려고 기껏 그러니까 어떤 시험지였냐면 전체적인 시험지의 후반부에 킬러 유형이랄 만한 문제를 한 3개를 그냥 내리 꽂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멘붕이 온 거죠. 왜냐면 대부분 이 주변에서 사실 원래 시험이 좀 어렵다면 뭐 대청, 뭐 단대, 뭐 휘문도 조금 뭐 어렵을 수 있지만 그 정도의 학교들도 어려운 문제는 한두 문제 그리고 정말 뭐 그 정도의 킬러 문제가 되려면 한 문제 정도를 넣는 게 중학교 시험에서는 대부분이고 뭐 거기 킬러 문제에 힘을 준다기보단 뭐 전반적인 난이도를 높인다든지 전반적인 문항의 난이도를 높인다든지 대청중은 그런 식으로 시험 분별력을 두거든요. 근데 개포중은 잘 가다가 중간에 그다음 마지막 판에 3문제 빡빡빡 이렇게 하니까 애들이 중간에 이게 뭐야 하다가 뒷타임에 갔는데 이제 손도 못 대는 문제들이 나와버리니까 애들 멘붕 탔고 심지어 시간도 없고 그러니까 냅다 찍은 애들이 점수가 더 잘 나와서 기말고사 때 말이 많았거든요. 중간고사 이렇게 봤는데 기말고사도 이렇게 출제할 거냐 막 이래 했는데 다행히 중간고사 때보다는 난이도가 조금 떨어진 상태로 그리고 그런 형태의 문제는 조금 자제한 형태의 시험지가 나왔었거든요. 근데 어쨌든 제가 얘기 드리고 싶은 건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지금 중학교 때 변별력으로 사실 이 수학 성적을 생각하시면 안 된다. 왜냐면 어머님들은 당장 중학교 1학년 성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중학교 전반적인 성적을 잘 구성해서 우리의 특목자사 보낼 거냐 혹은 특목자사까지는 생각 없고 난 이 동네 일반계 고등학교 보낼 거니까 그냥 전반적으로 중학교 때 자기가 내신 관리하는 방법, 수행평가 어떻게 하는지 자소서가 아니라 이렇게 학생부 어떻게 관리하는지 뭐 이런 부분을 중학교 때 동아리 활동이라든지 뭐 이런 거 시키고 이런 걸 워밍업해서 고등학교 때 잘 그 부분을 활용할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셔야 되는데 그 부분의 장기적인 목적을 보면 결국 대학 잘 가야 되고 결국 고등 성적 잘 나와야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 할 수 있는 걸 생각해 보셔야 돼요. 지금 할 수 있는 거 수학 100점 이게 아니라는 거거든요. 제가 말하고자 하는 중학교 1학년 현재 1학기 기말고사의 목표는 당장 현재 학교의 수학 시험 100점이 목표가 아니라 내가 알고 있는 것을 정확하게 맞고 오는 거, 절대 실수하지 않는 것, 그 다음에 자기가 놓치지 않아야 되는 것. 예를 들어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강조한 거. 체크해뒀다가 그게 시험 문제에 나올 거라는 걸 본인이 꼭 예상하고 그 부분을 활용할 수 있는지 뭐 이런 부분을 1학년 때 트레이닝이 되어야 된다가 저의 주장이고 그래서 그걸 기반으로 저희는 내신 대비를 준비시킬 건데 그래서 1학년 2학기 이따가 제가 역삼중 기출 분석한 자료도 보여드리긴 할 건데 그렇게 난이도가 높진 않아요. 역삼중도. 근데 내신 대비를 좀 빡세게 시키는 편일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4가지 구성으로 내신 대비를 설명드릴 건데 첫 번째는 계획서 작성이에요. 우리 친구들이 이제 내신 대비를 처음 하다 보니까 내가 몇 주 전부터 어떤 과목을 어떻게 채워야 되는지 이런 걸 모를 수 있잖아요. 근데 제가 뭐 타 과목까지 짜드릴 순 없지만 저희 학원에서는 기본적으로 수학 과목은 이렇게 공부하면 된다를 짜 드릴 건데 우선 기본적으로 저희 어머님들한테 나눠드린 건 그냥 시간표예요. 그러면 지금 현재 역삼중이 어느 요일에 무슨 수업을 하는지 보시면 되는데 기본적으로 주 2회 수업이에요. 학교별로 하더라도. 그럼 예를 들어 월금에 수업을 한다면 월금에 내신 대비 수업을 할 거고 매주 2회 정도 그러면 3주 정도 내신 대비 할 거고 그 앞단에 그 3주 동안 수요일은 모의고사 데이라고 해서 이 부분은 어쨌든 선택의 여지는 있지만 저는 되도록 참여하도록 할 거거든요. 실제 저희 정규 진도반 학생들은 그냥 월수금 다 온다는 게 전제예요. 그러면 월금에는 각 반에서 학교별로 내신 대비를 해요. 근데 내신은 개인의
스스로의 싸움, 그냥 절대적인 싸움이 아니라 결국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물론 중등 과정은 절대평가지만 고등 과정으로 가면 결국 이 친구들은 경쟁을 해야 되는 구조기 때문에 내가 여기에서 몇 순위 안에 들 수 있어를 사실 항상 고려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매주 수요일에 모의고사 데이가 있어요. 그러면 역삼중 기출 말고도 이 인근 학교 기출문제 모두 포함시켜서 저희가 꽤나 난이도 있는 시험지로 구성을 합니다. 기존에도 그렇게 해왔고 아마 이때도 똑같이 난이도는 유지를 할 거고요. 그래서 뭐 월금은 내신 대비 수업, 그 다음에 수요일은 모의고사를 보고 그거에 대한 해설 강의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끝나고 남으면 각 반 담임 선생님들이 조금 클리닉 해주는 형태의 수업이 될 거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주3회 수업을 짰는데 아마도 어머님들 들으시면 영어도 해야 되고 국어도 해야 되고 막 이래서 시간표가 빠듯하실 순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도 알고는 있지만 제가 이렇게 그 수업을 길게 잡는 이유는 이 시간 안에 할 게 되게 많다. 여기에 지금 잘은 안 보이시겠지만 회차별로 주차별로 각 반 선생님들이 어떻게 수업을 하는지 내용을 첨부해서 드릴 거거든요. 그럼 그 회차마다 애들이 어디까지 풀리는지를 알 수 있고, 사실 저는 내신 대비 하는 기조 자체가 당장 역삼중 시험을 봤을 때 100점을 받는 게 목표가 아니라 이 인근에 어떤 학교 시험지가 와도 네가 다 맞을 수 있는가가 목표예요. 중학교 내신 대비 기준으로는. 그래서 그 정도 난이도까지, 그리고 아직은 1학년 2학기라서 이게 직접적으로 고등과정이나 그쵸? 이 앞으로 배울 선행 부분에 대해서 연관성이 조금은 떨어질 수는 있어요. 근데 어쨌든 기하의 기초 부분을 다루는 게 현재 2학기 범위고, 이게 나아가서 2학년 2학기가 되면 훨씬 고등과정이랑 근접한, 그러니까 내용 자체에 관련한 그런 부분이 높아지거든요. 예를 들어 애들이 삼각형의 닮음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3-2에서는 삼각 원의 성질 뭐 이런 거 다루게 되면 엄청 이제 그 고등과정이랑 연계성이 높아지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다행히 1학년 2학기는 그런 부분에 대한 부담은 덜 돼. 그리고 난이도에 대한 부담은 덜 돼. 이 시간에 할 수 있는 건 네가 내신 대비 사이클을 어떻게 돌려야 되는지 연습하는 게 목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형태로 내신 대비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평가는 이런 식으로 아이들 시험지, 실제 학교 시험지처럼 최대한 구성을 하고 여기에 OMR 카드까지 같이 진행해서 실전처럼 보게끔 하는 게 저희의 목표고요. 그 다음 내신 대비 교재는 당연히 학교별로 이제 뭐 단원별로 이제 구성해서 진행하는데, 기존에는 같이 공통으로 진행하는 내신 대비 교재가 한 권으로 저희가 모든 학생들을 같이 진행했거든요. 근데 지금 이번부터는 학교별로 진행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학생들이 수준이 조금씩 다를 수가 있어서 투트랙의 교재가 준비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심화하는 친구들은 정말 가장 심화 문제, 뭐 시중 교재에서든 기출 문제에서든 가장 심화 문제까지도 풀 수 있는 교재가 될 거고, 조금 그 심화 문제까지 다가가기 어려운 친구들에 한해서는 기본적인 유형부터 차곡차곡 쌓아가는 형태의 교재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난이도도 나눠가지고 구성해서 내신 대비 교재 진행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모든 게 계획도 플랜도 세우고 평가도 보고 내신 대비 교재도 진행을 하면서 당연히 이 부분은 공통적으로 진행하지만 학생들마다 상황이 다를 거예요. 내신 대비 교재 푸는 속도가 다르고요. 모의고사 같은 거, 제가 학교 기출 같은 거 내신 대비 기간이 되면 그냥 휘문중 3개년, 역삼중 3개년, 뭐 단대부중 3개년 이렇게 제가 3개년 기출을 그대로 뽑아서 애들한테 풀리거든요. 한 시험지당 보통 학교 시험이 45분이에요. 그러면 35분, 그러니까 10분 버리고 35분 내로 이 시험 문제 다 풀어서 제출해. 그러면 이제 제가 생각하는 10분은 최소한의 검토해야 되는 시간과 OMR 표기할 시간이니까 그 10분 제외하고는 시험지에 풀이와 답이 있어야 되어서 그런 식으로 트레이닝을 하는데, 그 트레이닝이 되는 친구가 있고 안 되는 친구가 있어요. 45분 동안 못 보는 친구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문제가 돼요. 실제 학교 시험에도 시간이 부족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친구들이기 때문에 그런 친구들은 당장 심화 문제를 본다기보단 시험 문제를 시간 안에 푸는 연습을 시켜야 되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학생들마다 진행을 해보면서
각 학생의 상황에 맞춰서 아이들마다 개인 자료가 주어집니다. 이거는 제가 1학기 기준으로 애들한테 진행했던 뭐 파일철 그냥 표지고요. 별건 아니지만 이 부분을 각 반 선생님들이 각자 진행을 하실 거예요. 그러면 담당 선생님들이 지금은 현재 중학교 1학년 역삼중 친구들을 담당하시게 되는 선생님이 역삼중만 담당하니까 어떤 자료가 나갈 수 있냐면 니네 학교에서 선생님이 준 학습지와 교과서에서 중요하다고 했던 부분 모아서 역삼중 대비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역삼중 기출 분석을 제가 뒤에 보여드리겠지만 역삼중 기출 특성상 니네가 서술형을 꼭 해야 돼. 그럼 이제 서술형 연습하는 자료가 추가로 나갈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저희가 전부 계획하고 있는 내신 대비 계획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실제 역삼중 기출을 재작년이랑 제가 작년 시험지를 이렇게 분석해봤어요. 보시면 재작년 2023년이 역삼중 기출이 좀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역삼중이 이 재작년 그 전전해만 3년 전 뭐 고전 때만 해도 역삼중 시험이 어려운 학교가 아니었거든요. 근데 재작년 1학년 2학기 뭐 1학년보다 사실 2학년이 타격이 크긴 했는데 그때 갑자기 시험 난이도가 확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땐 뭔가 코로나가 잠정적으로 마무리가 다 되고 애들이 이제 그 뭔가 완벽한 회복을 했을 때 그때 이제 뭔가 선생님들도 같이 난이도를 업시켜서 좀 공부를 시키려는 의지였는지 모르겠지만 2023년 때 역삼중 기출이 말이 많았거든요. 근데 1학년 2학기도 좀 어려웠어요. 그래서 난이도가 전체적으로 중에서 중상이다. 왜 그랬냐면 엄청난 킬러 유형이 있진 않아요. 근데 뭐가 문제냐면 예를 들어 2번 문제에서 L, M, N 직선이 모두 평행한 것처럼 보이는데 문제에서 직선 L과 N만 평행하다고 주어져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언니들 눈에도 L, M, N 다 평행해 보이죠? 애들 무조건 눈으로 그림만 보고 풀게 되어 있거든요. 심지어 문제가 한 줄이에요, 한 줄. 직선 L과 직선 N이 서로 평행할 때. 근데 우리 애들은 저걸 안 읽고 그림만 보고 L, M, N이 전부 평행하다고 보고 문제를 풀고 틀려요. 근데 저 문제가 무려 2번이에요, 2번. 1번, 2번에 2번. 그럼 우리 친구들은 저기서 점수가 나가면 100점은 절대 안 나올 뿐더러 이제 그쵸? 근데 이제 거기에서가 문제였고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 제가 주요 문항을 갖고 온 건데 12번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제가 수업을 할 때 아이들한테 많이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걸로 삼각형 ABE와 AFD가 합동이에요. 이게 알파벳 순서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대응되는 점 순서대로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얘네 둘이 합동인데 ABE와 ADF, F랑 D가 바뀐 상태로 합동임을 알고 풀기가 쉬워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그림상으로 그 표가 안 나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아이들이 실수를 많이 할 수 있었던 문항.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선생님들이 조금씩 페이크를 넣어요. 이게 막 엄청 고난이도는 아니잖아요. 애들이 충분히 알고 합동 조건 우리 친구들 내신 대비하는데 너 이 삼각형 두 개 합동 조건 뭐야 하면 다 SAS 합동이요. 이거 말 못한 애들 없거든요. 근데 합동인데 어떤 삼각형이 합동이고 그 합동 조건이 왜 그렇고 그걸 구체적으로 다 설명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거에서 조금씩 놓치는 부분이 있다면 이런 문제를 틀릴 수 있다. 그래서 이게 재작년 기출이 그렇게 됐고 뭐 그 재작년 기출 중에 제가 예시는 안 갖고 왔지만 22번 문항 거의 마지막 문항이었는데 그쵸. 거의 객관식 마지막 거꾸로 두 번째 문제였는데 그게 뭐였냐면 그냥 줄글로만 되어 있어요. 이게 그림 하나만 그려주고 줄글 설명해주면 되게 쉬운 문제인데 그림 안 주고 줄글로만 설명해주고 너네가 그려서 풀어. 그럼 이제 애들이 그림을 보고 푸는 거에만 익숙했던 애들이 그림을 못 그려서 그쵸? 그래서 시간이 조금 걸릴 수 있었던 그런 문제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작년 기출로는 역삼중이 작년에 시험 범위를 조금 바꿨더라고요. 작년 기준으로는 통계를 좀 넣었어요. 통계 파트는 원래대로라면 교육과정상 그 2학기 기말고사에 봐야 되는데 이걸 조금 뒤집어서 시험을 보셨더라고요. 아마도 뒷단원에 이제 뭐 그 단원별 구성을 조금 조율하려고 하셨던 건지 혹은 학교에 따라서 수학 A 선생님, 수학 B 선생님이 있어서 수업을 하는데 그럼 A쌤이 통계 진행하고 B 선생님이 뭐 작도 합동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다 보니까 뭐 시험 범위가 바뀌었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시험 범위가 조금 바뀌었었고 전체적으로 통계 파트는 어느 학교를 시험 내도 크게 어렵게 내기는 어려운 파트예요. 1학년, 2학기는. 그래서 통계 파트
파트는 전반적으로 편의하고 거기에서 원래 통계 파트에서 좀 틀린다면 계산 실수 유도하는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부분도 크게 없었다. 기본 도형도 전반적으로 쉬웠고 작년 기출은 그 재작년에 비해서는 전반적으로 쉬웠다라고 봤는데 조금 특징이 뭐냐면 19, 21, 22, 23번 문항이 전부 제가 여기다가 안 실었네요. 19, 21, 22, 23번 문항이 뭐였냐면 다음 조건에 맞는 삼각형의 개수를 골라라요. 그래서 객관식인데 사실상 주관식이에요. 거기에서 내가 조건에 맞는 삼각형을 하나만 못 찾아도 틀리는 거죠. 그래서 객관식이라고 주어졌지만 사실상 주관식 문제였던 게 크게 네 문제가 연달아 이렇게 있었어가지고 애들이 항상 모두 골라라에 약하거든요. 뭐 모두 골라라가 답이 정답 2개 이렇게 쓰여있으면 딱 2개 고르겠지만 그 모두 골라라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가능한 다음의 조건에 해당하는 게 모두 몇 개인 것인지를 물어보면 거기에서 모든 경우의 수를 생각해내야 되는데 우리 친구들이 그런 게 좀 안 돼요. 몇 개는 합동인 게 보여. 근데 나머지 합동인 삼각형 안 보이는데 그럼 나는 2개 썼는데 알고 보면 합동인 삼각형 저기 하나 숨겨져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놓칠 수 있는 문제들이 조금 있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부분을 아이들이 좀 놓치지 않게끔 내신 대비 때 녹여서 하는데 우선 조금 맛보기로 어머님들이 저희 학원 수업을 들어보실 수 있게 시밀러 모의고사라고 해가지고 현재 계획으로는 1회차 다음 주 토요일 1시 3시간 정도 진행을 할 것 같아요. 중1 기준으로는 1회차 때 개포중이랑 대명중 시험지, 그 다음에 중1 2회차는 대청중이랑 역삼중 시험지를 가지고 작년 시험지에서 혹은 재작년 시험지에서 그럴듯한 문제를 저희가 유사 문제를 다른 기출이나 뭐 다른 시중 교재 자료를 이용해서 조금 유사한 시험지 문제 구성을 할 거예요. 왜냐면 그러니까 현재 기출 문제는 그냥 아이들이 출력해서 한번 풀어보면 되는데 저희가 의도하는 바는 이 문제에 선생님의 의도, 선생님의 출제 의도에 맞는 유사 문제를 저희가 따로 뽑아서 하나 더 풀린다는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작년이나 재작년 기출 중에서 어쨌든 요 학교들은 시밀러 모의고사를 직접 출제할 거고 그거를 아이들 시험 보고 이제 그거에 대한 해설 강의까지 해서 무료 특강입니다. 이거는 무료 특강이니까 어머님들 그냥 오늘 가실 때 뭐 신청서에 저희 아이도 어느 학교고 이때 뭐 1회차 혹은 2회차 둘 중에 하나만 보셔도 되고 둘 다 보셔도 돼요. 그리고 본인 학교 외에도 다른 학교 시험지 맛보게 해주시는 거 진짜 좋거든요. 왜냐하면 너네 학교 외에는 이렇게 어려운 학교 시험지도 있어 이런 거 경험해 볼 수 있으면 좋으니까 한 번쯤. 그리고 아직 내신 대비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이니까 다음 주 토요일이면 왜냐면 거의 9월부터 지금 내신 대비 시작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한번 맛보기로 너가 지금 현재 어느 정도인지 파악해보자 라는 느낌으로 보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현재 수업을 준비하고 있고요. 나머지 시간표 한번 확인해 보시고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이따가 제가 한꺼번에 또 질문을 받도록 할게요.